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왠지 앞으로 몇 날 며칠 남아있긴 한데 네. 금요일이라 그런지 뭔가 한 해가 또 마무리되는 느낌이 확 들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얼마 네. 남진 않았죠. 저희 출발 성공 투자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연말 마무리할 때쯤 조금은 더 나아진 증시 흐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안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장 올랐다라는 소식이 계속 며칠간 전달이 되고 있어서 마무리하는 우리 장들도 좀 남은 시간 더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다음 주 되면 이제 연말이라고 다 끝난 분위기 되면서 좀 어수선할 거거든요. 네. 이제 폐장일 계산하면서 내가 언제 또 사고 팔아야 될지 그 고민 많이 하실 테니까 좀 더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그리고 실적에 관련한 내용들을 오늘 좀 또 가득 준비를 해봤습니다. 종목 전략을 좀 긴 텀으로 보면서 우리들이 또 내년 준비하고 또 네. 올해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좀 포트폴리오 전략 잘 업데이트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브리핑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아무리 삭막한 주식시장에서도 우리 낭만은 잃지 말자. 네. 어느덧 이렇게 그 문서를 날짜별로 저장하다 보니까 오늘이 24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각도 못했었는데. 저희가 빨간 옷이라도 입었어야 됐는데. 그러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인 얘기. 실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출발은 빨갛게 잘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4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약간 탄력이 떨어지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특히 지금 처음으로 보시는 게 이제 경기 민감 업종 군들인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이런 민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게 다 대부분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들이 있고 불확실성에 대한,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거든요.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수주 지원도 이제 건설 분야에서는 분양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화학은 피크아웃 아니냐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는 것처럼 11월에 비해서 12월에 좀 마이너스로 돌아선 업종군들이 꽤 많습니다. 반대로 좀 좋은 쪽은 어디냐?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다음 장을 보시면 아무래도 IT,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카카오나 네이버 쪽 이쪽으로의 기대감들은 주가로 보나 이걸로 보나 뚝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IT 하드웨어부터 디스플레이까지는 그래도 견조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이거든요.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양상 중에서도 때문에 주가도 그렇고 앞으로 내년 1분기 때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감을 당연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균 판매 단가도 이 업종군 안에 제품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출도 좋다 보니까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이외 다른 업종들 가운데서 그래도 실적 방어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바닥을 이제 확인했다라는 판단들이 있었던 자동차부터 호텔 화장품까지 이쪽으로도 역시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는 절대값이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바닥을 찍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참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시장의 중심이기에 오늘도 관련한 내용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죠. 자, 일단 반도체 가운데서 좋은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 몇 가지만 근거를 설명해 드리면 알다시피 디램과 낸드 현물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죠. 이쪽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고정거래 가격만 확실히 올라준다면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다음 장 보시죠. 현물 가격 지금 오르고 있고 출하량 늘고 재고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학적으로 보나 산업적으로 보나 전형적으로 좋은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회색빛이 출하량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재고는 여기서 떨어지고 있기에 앞으로 공급 물량 계속 열심히 만들어야 될 테고 수요도 늘어난다는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못 갔다라는 건데 파란 선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런데 미국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도 계속 오를 때에도 우리 정말 힘들었잖아요. 소외 계속 당하다가
그래도 11월 말 들면서 12월 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 11% 정도 주가 상승을 해줬는데 아직도 괴리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역시 기대해 볼 만한 좋은 모멘텀 거리들이다라고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장도 확인해 보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에도 글로벌 반도체 투자는 늘어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물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투자를 좀 줄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저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투자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파운드리아 뭐 작년에도 기존에 계속 투자를 늘려갔지만 어떤 MCU나 D램과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줄였다가 리스크 관리를 하다가 그래도 올해는 투자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물론 이제 대장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투자 금액이 늘었다? 그러면 장비와 소부장 업체 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3분기 때 좋았던 어떤 소부장 업체가 어디 있나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일단 장비 업체들 이게 영업이익률인데요. 3분기. 네. 아무리 첨단 제조업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제조업 분야인데 영업이익률이 30%대가 나오길래 이거 잘못된 건가 해서 다시 뭐 몇 번을 계산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3분기 때 확 뛰었어요. 2분기 때 뭐 10%, 20%대였다가 3분기 때 엄청나게 늘었고 투자액이 늘고 매출이 계속 늘다 보니까 어떤 4분기 때도 이런 기조는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장비 업종 내에서 그리고 소재 부품 업종 내에서 좀 영업이익률 탑급의 상위 업종들, 상위 종목들 어디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주 동안에 참 여러 갈래에서 대장주에 대한 포인트들도 짚어드리고 어떤 장비업체들에 대한 포인트들도 짚어드렸었는데 선택지가 많단 말이죠. 네. 그리고 좋을 거라고 예상은 많은데 여기서 이제 뭘 고르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번 주 한 주 내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각 주요 고객사별 밸류체인 업체들 네. 그 안에서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소부장을 선택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언제나 좀 고민이 많아지는 게 바로 뭐 반도체나 또 2차 전지도 같은 맥락이 될 텐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 매일매일 각 분야의 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유창희 대표께서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주실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좀 견조한 쪽에서는 디스플레이 섹터 앞서 보여주셨다시피 실적이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디스플레이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네. 내년도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영업 환경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를 갖다 넣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 뭐 굵직굵직하게 가보죠. 사실 코로나 시국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디스플레이 관련한 기기 수요가 많이 늘었었죠. 그랬는데 이게 결국엔 역풍으로 내년도에는 어찌됐건 외부 활동을 더 하게 돼서 그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계 역성장을 증권사 대다수가 내놓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요가 감소하고 또 금리 인상식이 들어가며 경기 부양책이 감소하는 것, 영업 환경적으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화권 경쟁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객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LCD 응용 제품 수요 줄고 있고요. 원재료비 상승합니다. 전반적으로 봐도 마이너스 요인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실한 것 하나는 이 OLED라는 타이틀이 될 것 같습니다. OLED 이야기 좀 더 가볼게요. 넘겨보면 내년도 각 제품별 시장 점유율 예상을 해봤습니다. 증권가에서 낸 의견을 갖다 써본 건데 이 OLED 관련한 패널 출하량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TV 쪽도 노트북 쪽도 TV, IT, 스마트폰 모두 전체 출하량은 증가합니다. LCD와는 조금 반대되는 포인트죠. 그렇다면 뭐 OLED 제품 파이 커지는 거 우리 올해 내내 알고 있었던 얘기잖아 라고 되니까 조금 더 세부화시켜서 들어가 볼까요? 면적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일단 2022년도 구동 방식별 투자 매력도인데요. 딱 보이는 게 가장 높은 이 상승률, 출하 면적 OLED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왜 OLED 대면적 TV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지 그리고 그 관련주를 봐야 되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미 시장에는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요. 넘겨보실게요. 올해 상승률인데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 아쉽다 했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한 해 동안 굴욕 없이 잘 간 종목이 많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22%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70%, 덕산 네오룩스 64%, LX 세미콘은 172%, PI 첨단 소재도 40%고요. 그나마 소재 쪽에서 조금 못 간 게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연간으로 치면 한 5% 빠져 있는 상황. 그리고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도 많이 나와서 아마 큰 탄력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 위로 더 파이가 남아있어 상승 여력 충분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포인트들 보시죠. 삼성과 LG의 협력설도 시장엔 큰 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KB에서는 아이폰 차기작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7년 만에 풀체인지 된다. 내년 9월에 나올 이 제품에 대한 기대 미리 선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화소가 지금 아이폰 13에 비해서 4배 정도 개선된 화소가 탑재된다고 하고요. 디스플레이도 노치 디자인이 사라지고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LTPO TFT OLED가 예상된대요. 그냥 이게 엄청난 고사양 OLE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화소도 좋아지고 OLED도 좋아지고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탑2 반도체 업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을 탑픽으로 꼽은 게 KB예요. 여기서 또 LG 디스플레이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있나 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앞서 우리가 계속 강조한 게 OLED 면적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엔 소재주다라며 현대차증권에서 의견 나왔습니다. 넘겨보실까요? 합산 면적이에요. 중대형 OLED, 소형 OLED 면적인데 이 파이가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출하 면적 올라가면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야. 역성장과 관계없이 OLED 소재 업체들 봐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꼽았고요. 차선호주로 PI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를 꼽았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다른 소재주 대비 오래 못 갔기도 해서 요 틈을 타서 잘 쟁여놓으면 상승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유창희 대표께 꼭 질문을 좀 드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못 간 데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심도 좀 드는데. 전 영로앵커의 그런 약간 의심하고 항상 뭔가 불신하고 이런 네. 게 정말 주식시장에 필요한 그거라고 네. 생각해요. 성격이 좀 삐딱해가지고 아무튼 물어보겠습니다. 왜 못 갔는지. 그리고 과연 그러면 어떤 대형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줬으니까 여기에서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인 건 확 알겠는데 네. 이런 소재 쪽으로는 어디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또 픽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전략 담아서 네. 지금부터 함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예, 그러면 앞에서 언급드렸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대표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어느덧 2부입니다. 그러게요. 남자 둘이서 이런 얘기 주고받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즐거운 성탄 연휴 보내시고 반도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당연히 주인공인데 저희가 한 주 내내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 두고 접근을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다 했거든요. 그렇죠. 아이디어는 참 많이 냈는데 좀 종합판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 녹여낼 수 있을지 또 대표님의 시각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화요일에 이제 시장이 이제 월요일까지만 해도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미국 증시 급락했었고, 맞아요. 또 우리나라 증시도 월요일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만약 반도체 쪽 IT 업종이 흔들림이 없다라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쨌든 그 전략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화요일부터 어쨌든 우리나라의 반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거의 그 나스닥은 16,300 언저리까지도 올라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얘기는 결국에는 시장의 흔들림이,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면 IT 쪽은 계속해서 좀 안고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 탑픽은 반도체일 수밖에 없겠죠.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지난 10월부터 좀 나왔었고, 관련된 기업들이 그 상승세가 꾸준하게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때 저점을 찍고 우상향을 계속 이어왔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때 동시에 저점을 찍고 우상향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의 기업이 흔들림이 없다라면 저는 계속 나쁘지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8만전자를 터치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삼성전자가 평택 3공장 그리고 SK하이닉스가 M15, 16 관련해서 투자 집중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뭐 장비, 소재 주들 계속해서 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보여주신 거기 중에 하나가 IT 기기, 하드웨어 네. 그 섹터의 성장률이거든요. 그게 엄청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를 동반해서 같이 높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의 어떤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도, 4분기 실적 추정치도 8천억대에서 좀 1조 원대 이상으로 좀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뭐 관련해서 뭐 종목을 많이 언급해 드렸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좀 말씀드린다라면,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기업 중에서 내년에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원익 IPS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PSK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접근해 보자. 그래서 뭐 지난 화요일에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 말씀드렸었고, 또 거기에 후속 관련된 기업들, 요 세 개의 기업을 좀 주목해 보시면 어쨌든 저는 차트가 살아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이 코너에서 가장 많이 나온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유천희 대표께서도 그렇고 김진만 팀장도 역시 최애 종목으로 꼽아주기도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계속 일주일 내내 재차 물어보니까 또 다른 좋은 종목들을 갖고 오셨거든요. 오늘의 이 세 종목도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뭐 기대감들은 사실 작년 이맘때도 참 있었는데 네. 초반에 약간 반응을 못 해주다가 또 하반기 들어서 또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자,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는 전략 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디스플레이도 나쁘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언급해 드렸던 거 보면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렸었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이 부품 부족 사태가 단순하게 뭐 어느 하나의 섹터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 산업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그 IT 본 제품의 출하량이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디스플레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쳤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 때에, 그러니까 상반기 이후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섹터가 실적이 썩 좋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좀 이어졌던 게 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측면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TV 패널이 대형화되는 부분들, 앞에서도 좀 언급하셨지만 지금 요즘에 나온 TV들 보시면 뭐 70인치를 넘어서 80인치가 대세가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촬영용 디스플레이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사용처가 상당히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이제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이것이 이제 체감을 못 하고 있지만 어쨌든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실감나는 어떤 그런 세계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것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폰도 다음 차기작에 대해서의 어떤 그 화질을 증가시키는 패널을 적용시키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VI라든지 뭐 XI라든지 뭐 이런 부가적인 제품들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OLED 시장의 새로운 그 영역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폴더블 폰이라는 것이죠.
이 올해 같은 경우 정말 작년보다 엄청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800만 대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2천만 대 이상으로 그 시장이 커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올해까지는 주도를 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폴더블폰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은 KH바텍이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올해 딱 그 제품이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을 때 반짝하고 올라왔다가 좀 흘러내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 내년을 예상한다라면 좀 바닥 다지기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같은 기업도 충분히 전 기대감을 안고 가져갈 수 있다. 디스플레이 OLED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주들 썩 올해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지만, 저는 뭐 올해 OLED 투자 공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뭐 SFA 같은 기업들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KH바텍, 덕산하이메탈, SFA에 대해서 관심주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앞서 브리핑하면서 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왜 상대적으로 힘들었을까라는 얘기는 해드렸었는데, 이게 증자 이슈 때문에 좀 희석이 된 거였고, 네. 저희가 어떤 자료표로 방금 전에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12월 들어서는 꽤 만만치 않게 한 16%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도 해드리면서 앞으로의 흐름들, 근데 워낙 이쪽 분야 자체가 더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고들 네. 얘기를 하니까 추가적인 상승세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세 개 종목 KH바텍과 덕산하이메탈, SFA를 관심주로 꼽아주셨으니까 또 디스플레이주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적용하시길 바랄게요. 반도체와 OLED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슈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스픽은 친환경차 얘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관련주 탑픽 뭐 어떤 종목 갖고 계신 거예요? 네, 뭐 저는 계속해서 좀 자동차 관련된 섹터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이 그 유럽 그 판매 비중이 늘어난 부분들이 확인됐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섹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현대차 관련해 그 자동차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이제는 이제 고객들한테 정상적으로 좀 인도가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수출 관련해서는 올해 현대차 그룹이 수출 관련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그 내수 시장에 대해서의 어떤 뭐랄까 인도가 좀 늦어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저조한 실적을 보여줬던 것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을 좀 발목을 잡았었던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내년에는 상당히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작년 말과 올해 말이 공교롭게도 똑같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에요. 네. 거기도 또 거기다가 애플카 네. 이슈가 똑같은 주제로 이슈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어젠가요 그저께 나온 뉴스 보면은 애플카가 원래는 한 2024년이나 2025년 예상을 좀 했는데 내년 9월 뭐 출시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좀 시장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관련된 섹터를 좀 보시되 이것을 꼭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쪽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같이 묶어서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기아라든지 칩스앤미디어, 뭐 LG이노텍, 그리고 자화전자, 뭐 LX세미콘 같은 기업들, 특히 뭐 칩스앤미디어하고 LG이노텍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작년과는 좀 다른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 이거 종합해 보면 앞에 OLED까지 합쳐서 네. LX세미콘과 LG이노텍이 최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모로 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종목군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죠. 요즘에 업종군들이나 모멘텀은 달라도 이렇게 모이는 종목군들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쫓아가면서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업데이트 계속 활발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